네, 이어서 이제 기출문제 특별회차 마지막 문제 4번부터 6번까지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4번에 1번. 일반 전표 및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우선 6월 7일. 부가세에 대한 말이 없으니까 일반 전표죠. 일반 전표 6월 7일 검색을 해보면 출금 전표에서 운반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반비 판매비 관리비로 해서 입력이 되어 있었고, 근데 운반비 10만 원이 출금 거래는 원재료 구입 시 운반비로 확인되었다. 그러면 이거 운반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들어가면 안 되고 원재료에 대한 건 자산 구입이니까 여기에다가 더해줘야죠. 다시 말해서 원재료라는 자산 증가로 요 운반비 요 자리 있죠. 요거를 원재료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다른 거 뭐 삭제하고 추가 입력할 필요 없이 그냥 원재료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6월 10일 5월분 국민연금 납부액 100만 원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이 중 40만 원은 생산 직원에 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국민연금이 개인 부담이 있고 회사에서 또 50%를 부담합니다. 그 부담액 100만 원을 전액 판매비와 관리비로 800번대 세금과 공과 817번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 납부액 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 국민연금 회사 부담분은 복리후생비로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세금과 공과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세금과 공과로 했으니까 이렇게 그냥 복리후생비는 무시하고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 100만 원 중에 60만 원은 관리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40만 원은 생산 직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60만 원은 판매비와 관리비, 40만 원은 생산 직원에 대한 거니까 제조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서 논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처리하려면 커서가 요 맨 아래줄에 있는 상태에 커서를 둔 상태에서 전표 삽입을 누르면 여기에 한 줄이 추가로 생깁니다. 그러면 요거는 6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고요. 60만 원 수정해주고 한 줄 새로 만들어진 데에다가 다시 차변, 그 다음에 세금과 공과 500번대 제조 원가니까 500번대 517번일 거예요, 아마. 그걸로 해서 적요 마찬가지고 금액은 거기에다가 40만 원 입력해주고, 그럼 대변은 변동이 없고요. 그러면 나머지 밑에 분계도 자동으로 바뀔 겁니다. 자, 이렇게 수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입력한 화면이 여기 있네요. 한 줄 추가하면 여기 생기죠. 그래서 차변 517번 세금과 공과 국민연금 회사 부담액 납부, 그냥 엔터 치면 나온 겁니다. 40만 원. 위에 거는 10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줄이고 밑에 40만 원 추가 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6월 30일 영업부 직원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도우미 월드로부터 행사 물품을 550만 원에 구매했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포함. 그러면 자, 요거 매입 매출 전표 입력으로 가야 되겠죠? 부가세가 있기 때문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대금은 구입 당시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한다. 이에 대하여 격리직원이 면세 매입으로 잘못된 회계 처리를 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정상적으로 받은 거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 51번 과세 매입이 되는 건데 실수로 면세를 선택해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면세해버리니까 부가세까지 다 포함된, 원래 500에 50만 원이죠. 550만 원 입력하고 이렇게 분계는 현금으로 처리한 건데 이거를 과세로 바꿔줍니다. 과세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손댈 필요 없어요. 과세로 바꿔주는 순간에 550만 원이 여기 이거를 분리시켜야죠. 500만 원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50만 원이 생깁니다. 생기고요. 다른 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요거는 분계 부가세 대급금 요 밑에도 생겼는지 확인하세요. 부가세 대급금 50만 원, 복리후생비 500만 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개로 이것도 분계, 하단 분계도 만들어지면 정확히 한 겁니다. 자, 면세를 51번 과세로 바꿔주고 금액을 확인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 문제. 결산정리 문제인데요. 기말 현재 장부에 반영되지 않은 장기 대여금에 대한 미수이자는 50만 원이다.
장부에 이자 아직 못 받은 거, 이거 발생주의 원칙에 의해서 장부에 적어라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자 수익이 되죠. 수익이 발생, 대변에 이자 수익 50만 원. 차변에는 아직 못 받은 거 미수 수익 5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그냥 입력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무형자산에 대한 단기 감가상각비는 다음과 같다. 자, 이거 분개하지 말고 이번 시간에는 결산자료 입력해서 그냥 해버리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 가서 자, 무형자산에 대한 거 신용실환권 120, 소프트웨어 180. 그러면 요거를 판매비와 관리비 가면 거기에 자, 신용실환권 자리가 있습니다.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 가서 120만 원. 바로 그 밑에 소프트웨어 요 빈자리에 180만 원을 입력하면 두 개 합치면 300이죠.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 3번 요거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요거 입력해 놓고 나머지 다른 것까지 다 해서 할 거 있으면 그것까지 넣어서 한꺼번에 해도 되고 또 한 번 더 해도 됩니다. 덮어 씌우기 되니까. 자, 해서 전표 추가하면 끝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 6번 조회 문제인데요. 이번엔 좀 특이하긴 했어요. 다음 사항을 조회해 답안을 이론 분계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9점인데 1월부터 3월까지 제조 경비 중 가장 많은 비용이 계상된 계정 과목 코드를 입력하시오. 자, 제조 경비에 대한 것이 나오면 어떤 장부를 봐야 될까? 제조 경비라는 게 특정 계정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럼 계정별론장 총계정원장이 아니고 월계표를 봅니다. 이럴 때는. 월계표 가서 1월부터 3월로 해서 조회하면 제조 경비 항목, 이거 제조 경비죠. 쭉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나간 거 어느 거냐? 그럼 이건 합계고요. 5,600은 192만 원부터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5천만 원 가장 많이 나간 게 있습니다. 외주 가공비. 밖에서 시설 설비가 모자라면 밖에서 가공을 해서 가져오죠. 여기는 공장 설비가 없는 거예요. 거의 밖에서 다 만들어서 온 거예요. 자, 그래서 5천만 원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33번 코드번호 적으라 그랬죠. 계정과목 코드번호. 그러면 코드번호 어떻게 보냐면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더블 클릭합니다. 5천만 원에서. 더블 클릭하면 외주가공비에 대한 상세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외주가공비에 대해서 상세 내역 나오는데 자, 거기에 보면 금액이 있고 거래처 있고 그래서 외주가공비 코드 번호가 여기 떴죠. 대변 5천만 원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제가 캡처를 하면서 요거에 대해서 안 본 것 같은데요. 자, 요 외주가공비로 더블 클릭하면 코드 번호가 보일 겁니다. 아마 533 또는 0533. 혹시 만약에 제가 혹시나 해서 여기 아마 분명히 있을 걸로 합니다. 더블 클릭하면 위쪽에 있을 거예요. 위쪽에 보면 코드 번호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없을 수는 없어요. 만약에 없다 하면 계정가공비 적요 등록 가서 외주가공비, 제조경비 빨리 뒤져보세요. 거기 가보면 0533 또는 533 이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입력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고요. 2번 문제. 자, 이것도 보니까 뭐를 조회하라 그랬냐면 2015년 11월 중 발생한 총제조 원가는 10월 중 발생한 총제조 원가에 비해 얼마나 증가했나. 총제조 원가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월계표 뒤지면 되고요. 11월과 10월 두 달간 총제조 원가 비교해서 증가 금액이 얼마냐. 자, 11월 중 발생한 총제조 원가는 10월 중 발생한 10월보다 11월 얼마나 많냐. 그러면 두 달을 다 뒤져야 됩니다. 월계표 가서 10월부터 10월 그러면 거기 총제조 여기 제조원가 6번 나옵니다. 제조원가 합계액이 265만 9,200원이 나와요. 이게 10월입니다. 11월을 조회했더니 마찬가지로 제조원가 1,113만 5,400원 나옵니다. 그러면 1,113만 5,400원에서 요거 265만 9,200원을 빼주면 차이 금액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847만 6,200원 요 금액을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계속 월계표만 나왔습니다. 자, 3번 문제.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4월에서 6월까지 중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매입한 과세 공급가액과 건수는 언뜻 보면 이제 부가가치세에 대한 거니까 부가가치 쪽에 들어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그다음에 기타 뭐 세금계산서 아무리 뒤져봐도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그 매입한 과세 공급가액과 건수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케이스예요. 이게 마지막 시험 끝날 때쯤 돼서. 그러면 현금 영수증 발급받은 거 우리 거래 유형이 어떻게 돼요? 현금 영수증을 받고 한 거 현과잖아요. 현금 과세. 현금 영수증이라는 게 안에 세금 들어간 겁니다. 자, 현과 요런 경우에 그러면 공급가액과 건수를 확인하려면 매입 매출장 가세요. 매입 매출장 가서 부가가치 쪽에는 없습니다. 거기 뭐 여러 가지 장부 쭉 있는데 거기 가서 자, 발급받아 매입한 과세 공급. 여기 보면 3번. 날짜. 1기니까 4월부터 6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날짜 검색을 하고요. 구분에 가서 전체 매출 매입이 있는데 지금 우리 매입에 대한 거죠. 매입에 대한 공급가액과 건수. 자, 유형 가서 여기서 현과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기 선택란이 한 3개 있어요. 그 중에 현과 선택하면 나머지는 다 없어지고요. 현과를 선택하면 현과 매입, 현과 매입, 현과 매입 쭉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총 2개가 나오는데 4건에다가 금액은 자, 1,450만 원. 공급가액은 여기 공급가액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입한 공급가액입니다. 매입한 거. 공급한다 그러면 뭐 매출만이 아니고 매입하면서 들어간 공급가액란에 1,450만 원, 건수는 4건. 그래서 2가지니까 정답란이 2개가 있을 겁니다. 공급가액 입력하고 건수 입력하고. 그래서 2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전부 다 됐고요.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다음에 가서 현금 영수증 뭐 현과 이런 거 비슷하게 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면 매입 매출장 가서 유형을 잘 선택하면 살 수 있다는 거. 매입 매출 이거 구분 또 잘해야 됩니다. 매입이냐 매출이냐 보면서. 자, 여기까지 해서 특별 회차까지 실무 시험 다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최근에 마지막 제 64회 요 문제까지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